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 지을 적에 확인해야 될 것 중에 수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언급하긴 했었는데 저희도 처음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수맥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마침 동네에 그 수맥 탐사하는 기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수맥을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 그 도로변이, 그러니까 저희 집 옆에 있는 그 농로가 예전에 하천자리였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뭐 도로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위치가 좀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도로죠. 집에 들어오는 진입로 부근에서 보니까 이 수맥파가 엄청 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집을 도로에서 좀 많이 들어와서 밭 쪽으로 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뒷마당이 예상과 다르게 좀 많이 더 커지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맥 체크를 나름 하고 이제 집의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맥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어요. 우리는 수맥을 피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닭장을 보니까 닭들은 습성이 그 뭐냐, 어두워지면은 횃대에 올라가 자잖아요. 걔네들은 높은 데 올라가 자지 땅바닥에서 자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닭장 안에다가 횃대를 분명히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 저녁에 가서 봤더니 횃대에서 안 자고 그 닭장 벽 위에 올라가서 그 좁은 데 올라가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쟤네가 왜 저럴까? 왜 멀쩡한 횃대를 냅두고 횃대에서 안 자고 벽체 위에 올라가서 힘들게 잘까? 그러면서 다시 수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혹시 여기 수맥이 흐르나?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 닭장 주변에 저희가 이제 저희 식구들 먹을 요량으로 사과나무를 한 서너 그루 심어 놨었어요. 근데 그 사과나무 중에 한 그루인가 두 그루인가 죽었거든요. 다른 건 다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게 왜 죽었을까? 그냥 우리가 뭘 잘못 심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닭장에서 닭들이 횃대에 앉아는 걸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여기도 수맥이 흘러서 나무가 죽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맥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제가 그 구입한 수맥추로 저희 방에 수맥 확인한 것도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는 버드나무인가 그 버드나무 가지를 갖고도 수맥을 찾고 우물자리를 찾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찾는 사람의 좀 기감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야지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금속 탐지기죠. 엘로드라는 걸 많이 쓰는데 또 이 엘로드 찾다 보면은 집에 있는 그 뭐냐, 옷걸이 있죠. 철사로 된 옷걸이를 이렇게 L자로 구부려서 해도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또 찾아보니까 초보자가 그걸로 찾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도가 좀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한 그 추 같은 경우는 봤더니 황동 제품이라고 해요. 동으로 되어 있고 겉에만 이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도금을 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수백 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금속 제품을 이용해서 탐지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수맥추를 구입하니까 거기 이제 간단한 안내문이 같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엘로드를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수맥이 있으면 엘로드가 이렇게 교차한다, 이렇게 들고 있다가 교차한다는 건데 이 엘로드가 수맥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수맥은 사람이 감지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수맥을 이렇게 찾을 적에 내가 서 있는 발바닥 밑이 수맥이 흐르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말에 따르면은 이 수맥을 감지한다는 거는 그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수맥의 파장, 기를 그 사람의 기로 찾는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그래서 이 수맥 찾는 거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기수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나오는 기가 있는데 그런 이제 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여기서는 기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감이 발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가 예민하고 기감이 발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옷걸이나 버드나무 가지만 갖고도 수맥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기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맥을 찾을 적에도 엘로드 갖고 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뭐 엘로드가 됐던 추가됐던 그 처음 했을 때 첫날부터 수맥이 잡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열흘, 한 달, 1년 가까이 계속 연습을 해야지 잡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수맥을 찾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게 엘로드나 이제 수맥추를 이용해서 탐지를 하는 거고요. 그 책자에 보니까 밑에 수맥이 흐르면은 그 수맥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사람 몸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감이 발달한 사람은 이렇게 등이 약간 전기 오르는 것처럼 찌릿한 느낌이 온대요. 그러면서 내 몸을 타고 그 기가 온 게 손으로 가서 엘로드가 움직이는 거다.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웃는 이유가 이 안내 책자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연습을 매일같이 하되 하루에 30분 이상을 넘기지 말라. 왜냐하면은 30분 이상 하면은 기가 소진돼서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여하튼 뭐 이런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데, 뭐 사람의 기감을 통해서 수맥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찾다 보니까 수맥 탐사를 수십 년간 해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엘로드나 추가 없어도 그분들은 기감이 충분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수맥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은 느껴진대요, 그게. 그래서 뭐 간단한 엘로드나 이런 전문 기구가 아니어도 다른 기구를 갖고서도 탐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찌릿하는 게 뭐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좀 성격이 많이 둔한 편이고, 또 제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훈련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등이 찌릿하게 느낌이 오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추가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흔드는 것도 아닌데 진짜 어느 지점에 가면은 추가 막 엄청 세게 흔들리는 것도 있고, 약간 살짝 흔들리는 것도 있고, 진짜 안 흔들리는 것도 있어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수맥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찾게 되고,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수맥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수맥이 있다는 거는 그 땅 밑으로 물줄기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물줄기가 계속 흐르게 되면은 어떤 그 수맥 파장에 의해서 집안이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수맥이 흐르는 곳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시멘트도 이렇게 세로로 금이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에 한번 이렇게 세로로 금 가는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세로로 이렇게 금이 가면은 그 밑에 그 지하에 수맥이 흐른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수맥이 흐르게 되면은 집안이 계속 침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간다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수맥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 수맥파라는 게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이제 사례를 봤을 적에 건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어떤 이제 젊은 분이 수십 년 동안 밤에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가 못하고, 그래서 뭐 약간 정신착란 뭐 막 이런 증세를 겪었었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 가족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뭐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서는 뭐 기도원도 가고 집에 와서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근데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막 10년이 넘게,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20대까지 계속 머리가 아프고 계속 그러니까 편두통에 시달리고 잠을 자면 개운하지 못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집에 이제 기도해주러 왔던 이제 교인 중에 이 수맥에 대해서 좀 뭐 알고 계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맥을 한번 체크해보자고 그래서 그 방에 수맥을 체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자고 있던 그 침대 머리맡에 수맥이 이렇게 두 줄기가 교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맥이 교차하는 지점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었으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숙면을 못 취하고 계속 두통에 시달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맥 체크한 다음에 침대 위치를 바꿨대요. 가구 위치를 좀 바꾼 거죠. 그렇게 바꾸고 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잠을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럼 약간 좀 믿기 조금 미신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는 찾아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맥에 대해서 단순히 뭐 근거 없는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분명 뭔가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수맥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수맥에 대해서 또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즘 책도 하나 보려고 찾아봤는데 저는 주로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는데 도서관에 수맥에 대한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막 뒤져봤더니 오래전에 나온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중고로 한번 구입해서 읽어 볼까 하는데 그전에 제가 인제 인터넷상에서 막 뒤져본 몇 가지 인제 수맥에 대한 썰들을 인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잠을 잘 적에 보면은 항상 굴러다니면서 막 자잖아요. 어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자는데. 근데 그거를 수맥을 탐사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기감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수맥이 없는 자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귀가 좀 얇은 편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만약 자기 잠자리에 수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수맥을 피해서 수맥이 없는 곳으로 잔다는 거죠. 그게 인제 동물들 같은 경우 제가 닭장 얘기했었는데 뭐 산의 멧돼지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자기 둥지는 절대 수맥이 있는 곳에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게 발달해 있잖아요. 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어떤 곤충이나 동물들은 비가 오기 전에 그런 것도 감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물들처럼 이 어린아이들도 그런 기감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맥이 없는 곳을 찾아 자기가 굴러다니며 자는 거다. 그래서 애가 만약에 잠자리 말고 벗어나 잔다고 하면은 걔를 안아다가 자꾸 잠자리에 재울 게 아니라 걔가 편안히 자는 그쪽에다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더니 인제 어린아이들은 오감이 열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기감이 발달했다고 하죠. 그래 가지고 실제 귀신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 천사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인제 뭐 장난이나 인제 뭐 그런 걸로 치부해 버리지만 실제 아이들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옛날에 과속 스캔들 영화 보면은 맨 마지막에 차태현의 아들이 그 사진을 보고 맞추잖아요. 그 사진 속에 그 돌아가신 가족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었었는데 사진에는 차태현만 나오고 돌아가신 분 망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애가 보고 그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영화라 허구긴 한데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수맥이 없는 곳을 찾아가서 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 이제 수맥을 찾다 보면 이제 묘자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조상의 묘를 인제 풍수지리나 이런 거 잘 봐서 명당 자리를 찾잖아요. 근데 명당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묘자리 밑에 수맥이 흐르면은 자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자손 중에 누가 아프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실제 그 수맥 탐사하시는 분 중에는 그 이장만 전문으로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묘자리에 수맥을 체크해 봤더니 수맥이 흐르더라. 그런 묘자리는 이장하려고 파보면은 그 묘관 있는데 막 물이 고여 있다든지 막 그렇대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손들한테 우환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자리를 이제 수맥이 없는 곳으로 이장을 하고 나면은 아팠던 뭐 자손도 갑자기 좀 몸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수맥에 대해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수맥을 집을 지을 적에 수맥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수맥을 알고 수맥을 찾는다는 거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생활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또 수맥에 대해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맥이 항상 그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변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 지을 적에 분명히 저희 나름대로는 수맥을 확인한다고 확인해서 집에 터전을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다시 체크했을 적에 수맥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그럼 수맥이 없는 곳이 있는가? 근데 또 이렇게 정보를 막 찾다 보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수맥을 수십 년 동안 이제 수맥을 탐사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경험을 해 보니까 수맥이 2.5m 간격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둑판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바둑판처럼 수맥이 2.5m 간격으로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평균 집이 한 30평이라고 보면은 30평대 집에 보통 6개에서 7개의 수맥이 흐른다고 보면 된대요.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우리가 수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주로 오래 이제 머무르는 잠자리 침대나 소파, 그리고 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책상 이런 데를 그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를 피해서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저희 집도 거실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재보면은 수맥이 감지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맥이 감지되는 곳만 피해서 잠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잠자리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또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러셨는데, 가구 좀 계절이 바뀌거나 그러면 가구를 이렇게 자주 위치를 좀 바꾸는 걸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분은 그 수맥 탐사하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 거실이나 방 안에서도 물줄기가 한두 줄기 분명히 흐를 수 있다. 그런데 가구를 괜히 자주 바꿔서 그 수맥 뭐라고 해야 되죠? 가구를 자주 바꿔서 내가 수맥 자리로 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제 내가 자고 있는 침대 잠자리가 좋았는데, 편안하고 좋았는데, 뭐 분위기 인제 전환한다고 침대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바꾼 위치에 수맥이 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 엘로드를 가지고 항상 탐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잠자리가 편안하다고 하면은 굳이 그거를 일부러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잦은 가구 이동이 썩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경험해 보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본 바, 수맥을 아주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특히 집을 지을 적에 이 수맥을 체크해 보고, 그래서 집을 지을 적에 우리가 이제 기초를 하잖아요. 저희 집 지을 적에 통기초, 줄기초 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기초를 이제 집 짓는 위치부터 수맥을 체크해서 최대한 수맥이 없는 곳을 잡아야겠지만, 그렇게 집 모양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도 분명히 수맥이 흐르기 때문에 수맥을 먼저 체크를 해서 방의 위치나 거실의 위치나 뭐 주방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배치를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입주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수맥 체크를 해서 수맥이 없는 쪽으로 잠자리나 소파나 책상 이런 것들을 자리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수맥을 체크한다는 게 꼭 비싼 돈을 들여서 전문가를 모셔와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엘로드나 수맥추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제가 구입한 곳은 간단한 이렇게 안내문도 나와 있어서 거기 말에 따르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수맥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 뭐 엘로드를 갖고 했을 적에 전혀 수맥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매일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수맥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수맥 체크하기 전에 컵을 엎어놓고 컵 속에 뭔가를 놓고 그 엘로드로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하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수맥은 나 스스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집을 짓기 전에나 아니면 지금 뭐 이미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신다고 해도 수맥에 한번 관심 가져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수맥 관련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뭐 정보도 많이 찾아보시고, 또 요 수맥추 제가 인터넷에서 산 게 이거거든요. 더 쇼킹한 거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7,000원인가 8,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찾아보면은 엘로드나 수맥주 찾아보면 비싼 거는 막 1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맥을 오랫동안 탐사하셨던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비싼 기구가 아니라 나의 어떤 뭐 기감, 그러니까 충분한 연습량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비싼 거 아니고 이 몇천 원짜리로도 찾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보니까 분명히 도는 곳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싸구려잖아요. 10,000원도 안 되는 거라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하튼 도는 곳이 있고 돌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으려고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걸로 수맥 체크한 거를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어서 내가 수맥을 피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설령 이 추가
뭐 싸구려라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숙련된 그 탐사자가 아니기, 숙련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한들 뭐 나한테 해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이런 거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직접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방에 수맥을 체크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제가 숙련된 사람도 아니고 뭐 귀감이 아주 발달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믿고 싶을 뿐이죠. 아니, 믿는 거죠. 믿고는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한번 관심 갖고 많이 알아보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자고 나서도 늘 개운하지 못했고, 우리 집안에 뭐 누군가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집 애가 공부를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진짜 수맥 때문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뭐 믿자 본전이니까 나한테 해대는 것도 아닌데 한번 관심 갖고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요즘 수맥이랑 이 풍수질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쪽 또 책을 또 빌려다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분명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기운과 힘들이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뭐 많은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풍수지리하고 수맥이라는 게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재미있고 분명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풍수지리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하고 한번 이 집 짓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늘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를 너무 또 맹신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러시면 안 되고 참고만 하시고 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더 많은 거는 또 공부를 할 책을 읽어보시든지 다른 뭐 자료를 찾아보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고 여하튼 오늘 저의 수맥 이야기가 또 필요한 어떤 분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흔드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다시 해볼게요. 여기 있나? 그죠? 근데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수맥이 흐르는 것 같거든요. 여기 한번 다시 해볼까? 여기?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여기 없는 것 같아. 이쪽? 도는 거 뭐야?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여기가 여기 아빠랑 여기가 찾는데